모두가 부자 될 수 있는 길, 황현의 부동산 세미나. 젊은 친구들이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한 달에 생활비가 30만 원, 4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나이 들면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라고 얘기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아이를 안 먹어봐서 그래. 젊었을 때는요 10만 원 갖고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잖아. 한 달 병원비만 30만 원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일을 해야지 된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지 된다. 빨리 깨닫고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노후 준비의 확실한 재테크의 출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젊고 소득이 확실할 때 준비를 해야지 된다. 워렌 버핏이죠. 투자의 귀재입니다. 2004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야지 된다.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가 욕심을 부려도 되는 때이다. 자, 우리가 남들이 겁먹고 있을 때가 언제였나요? 지금 5월 달이니까 작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달 불과 3, 4개월에서 4, 5개월 때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에 붙자만 나와도 벌벌 떨고 있을 때입니다. 왜? 하루아침에 집값이 폭락을 해버렸으니까. 뭐 때문에? 금리 인상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현상을 보지가 말고 방향성을 보라고. 금리 인상이라는 일시적인 현상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나아가고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방향성은 별개라는 거죠. 그런데 거래량이 폭락을 하고 뭐 30대들 인터뷰를 했습니다. 30대들 인터뷰를 하니까 집이 없는 친구가 너무 부러워요. 집이 있는데 나는 집을 이번에 샀는데 집이 없는 친구가 너무 부럽다고 울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왜? 금리 때문에 이자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 8억 주고 산 집이 지금 6억 됐다. 너무 슬프다. 아니 집을 샀으면 오를 수도 있고 주식처럼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잠깐 떨어졌다고 뭐 인생 망한 것처럼. 근데 그 8억 주고 산 집이 6억까지 떨어졌는데 그 집이 지금 얼마예요? 다시 8억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언제든지 기회는 있습니다. 조금 남들과 다른 방향, 다른 시선, 다른 생각들을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바람 불 때 연 날리고 물 들어올 때 우저워라 너무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바람 불 때 연 날리는 건 쉬워요. 가만히 있어도 연이 날아가니까. 근데 바람 불 때 연은 나만 날리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날립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 다 모르나요? 다 알죠. 가격이 상승할 때 부동산을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사러 가면 매물이 들어가고 오늘 부른 가격이 내일 다시 더 높은 금액으로 올리고 그죠? 그런데 극심한 시장에 공포가 있을 때는 내가 주도자죠. 그죠? 매도자가 아니라 매수자 우위의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도 있고 깎을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물건을 언제든지 내가 입맛에 고르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놓쳤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어쨌거나 겁먹고 있을 때 욕심을 부려야지 되는 거고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일을 해야지 된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지 된다. 의미 있는 얘기죠. 뉴스나 여러분들 시사 프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도 마찬가지로 50대 60대들 구인난이 엄청납니다. 5, 60대 은퇴하신 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구직 창구를 엄청나게 많이 알아보고 계시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왜? 급여를 받아야지 되니까. 물론 생활비는 충분한데 놀기 뭐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노후 대비를 전혀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제가 예전에 한번 강의 시간에 얘기했었죠. 라이브 시간에 파이프라이닝 같은 것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를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참 서글픈 이야기죠. 직장인의 정년퇴직 나이가 평균 50.9세입니다. 50.9세예요. 자, 그러면 대기업은 48.8세. 한참 혈기왕성할 때 회사를 그만둬야지 돼. 중소기업은 50.8세, 공기업은 54.8세입니다. 한참 일할 때. 그러면 평균 50.9세인데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고 50세에 퇴직을 해도 50년이 남아요, 여러분. 50년을 더 살아야 돼.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50.9세예요. 이제 50대 초반인데 어저께 저의 지인을 만났어요.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그분은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두고 있고요. 중학생 자녀를 두고 있어요. 송파에 사는데 저는 이제 결혼을 늦게 해갖고 애들이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아직 교육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갑자기 제가 궁금해서. 형, 학원비 2명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 물어보니까 학원비가 무려, 저는 사실 믿기진 않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랑 중학생 자녀를 뒀는데 학원비가 둘이 합쳐서 500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지 학원비 500을 내고 생활비를 하고 여행도 다니고 뭐 차 할부도 내고 뭐 일반인들이 과연 어떻게 생활할까? 근데 그분이 50.9세야. 52세예요. 52세. 근데 만약에 퇴직을 했다고 쳐봅시다. 학원비를 어떻게 감당을 하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이 퇴직을 하려면 제가 밑에 질문을 써놨지만 어떻게 해야지 돼요? 월배 내가 퇴직을 하거나 일을 더 이상 안 해도 매달 200만 원씩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놔야 된다. 200만 원씩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상품 중에 제일 심플한 상품은 뭐예요? 오피스텔 같은 거겠죠. 그죠? 200 정도 나오려면 4억 중후반에서 5억짜리 오피스텔 사면 한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물론 대출 없이 사야겠죠. 그러면 내가 200만 원 받는 사람이 퇴직을 하려면 그러면 300이 필요하다. 6억대, 400이 필요하다. 7, 8억대 오피스텔을 사야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 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준비는 대출 없이 내가 만들어 놓을 수가 이런 파이프라인을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하면 너무 늦다라는 거죠. 우리는 은퇴 준비를 언제 하려고 해요? 은퇴할 때 하려고 그래. 은퇴 준비는 언제 해야지 돼요? 대학교 졸업하면 그때부터 바로 은퇴 준비를 사실상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이 좀 이런 것들을 보셔야지 될 텐데. 자, 파산 선고를 받은 나이를 보니까요. 노인 파산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4명 중 1명은 노인입니다. 파산. 50대 파산율이 제일 높아요. 37%. 앞서 얘기했죠.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나이에 가장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 성공적인 자리를 또 차지하고 있고 그 분야에서 최고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 나이에 회사를 그만둬야지. 왜? 더 이상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돈이 갑자기 많이 필요해. 심각한 내용입니다. 4명 중 1명은 노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은퇴 시점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 정도 될까? 참고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한 달에 생활비가 30만 원, 40만 원인밖에 안 되는데 나이 들어서 웬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나이를 안 먹어봐서 그래. 젊었을 때는요 10만 원 갖고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잖아. 한 달 병원비만 30만 원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자,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는 얼마나 들까라고 보니까요 500만 원 이상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55명. 1136명 중에서 400에서 500만 원이 90명. 제일 많은 게 300에서 400 사이가 제일 많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100에서 200만 원이 60명, 100만 원 미만이 7명, 무응답도 있고.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월 평균 279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300만 원 잡고 1년에 한 4천만 원 잡아봅시다. 1년에 4천만 원 잡으면 50세에 은퇴해서 90세까지라면 40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1년에 4억씩, 4, 4, 16, 최소 현금 16억 정도나 월세 300만 원 이상 나오는 시스템 정도는 우리가 마련을 해야지 사실상 은퇴 이후에 편안한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좀 병원도 좀 마음 놓고 다니고 그리고 골프도 치고 해외여행도 가고 손자 손녀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죠? 나이 들어서 돈 없으면 좀 서글프잖아요. 그죠? 자녀들 만났을 때 맛있는 것도 좀 저희 아버님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80대 이제 거의 중반 다 돼 가시는데요.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그런데 진짜 한 달 병원비가 최소 30만 원은 나갑니다. 한 달 병원비만 그러니까 1년에 병원비만 한 400 이상 나가는 거예요.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보면. 보니까 필요한 자금이 기초생활비가 있고 품위유지비가 있고 건강관리비가 있는데 최저 생활비가 150에서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뭐 식료품비, 피보비, 주거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적정 생활비가 300에서 500, 여유 생활비가 500만 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여유 생활비를 얘기하신 거죠. 우리 김기성님 30대 중반인데 막막합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솔루션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달탄형님 눈앞이 깜깜하네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연령별 1인당 연간 의료비를 보니까요. 와 20대부터 시작해서 50대가를 기점으로 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1년에 70대 이상은 병원비만 392만 원. 저는 이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다. 왜? 저희 부모님 의료비가 이 정도 나가요. 저희 부모님 의료비가. 아무 아픈 데도 많고 아프신 데도 점점 그죠? 병원비고 약값이고 병원 한 번 가면 2, 30만 원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한 달에 이제 20만 원만 갖고도 살아요. 근데 연세가 드실수록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지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연간 의료비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죠. 야, 우리 국민연금 받을 건데 그 왜 걱정을 하지? 평균 월급 30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하고 가입 기간 20년에서 25년 정도라고 얘기했을 때 월 평균 60만 원 정도를 수령을 합니다. 이거 갖고 택도 없죠. 근데 이제 은퇴는 언제 해요? 50대 초반에. 국민연금은 65세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50대 초반부터 국민연금 수령까지 15년이라는 텀이 발생해요.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미리 대비를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되냐. 제가 이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파이프라인 하나를 구축하는 것은 여러분들 월급 봉투 1000개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저는 이제 꽂아놓고 있는 거예요. 일을 안 해도 아까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래요? 내가 잠을 자는 순간에도 돈이 들어오게 만들어라. 그걸 시스템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오피스텔 하나를 내가 사놨어요. 그 오피스텔 사시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매달 300, 400씩 나오는 부동산을 하나 사놨어. 그게 월급 봉투 정말 하나지만 1000개와 맞먹는 것 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은퇴 전까지 2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은 내가 만들어놔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1주택자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도 없다. 물론 행복과 잘 사는 것도 별개지만 적어도 2주택 이상이 돼야지 뭐 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2주택 이상은 돼야지 내가 하나의 파이프라인 정도를 보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언제부터 준비해야지 될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내일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은 돈을 잘 버니까 소득이 확실하니까 좀 더 있다가 은퇴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지 그럼 제가 너무 늦다 그랬잖아요. 조금이라도 젊고 소득이 확실할 때 그리고 능력이 될 때 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일부터 다이어트 절대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운동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지금부터 운동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아,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절대 운동 못 해요. 금연을 하고 싶어요. 지금부터 금연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내일부터 금연 절대 못 해.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다음 달부터 적금해야지. 다음 달 적금 절대 못 합니다. 왜? 다음 달에도 쓸 일이 또 있으니까. 빨리 깨닫고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노후 준비의 확실한 재테크의 출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젊고 소득이 확실할 때 준비를 해야지 된다. 최고의 자산 투자 방법은 뭘까? 역시 황금성, 수익성, 안정성에서 제일 좋은 입지가 좋은 아파트가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안전하고 황금성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도 좋으면 위치가 좋으면 월세도 잘 나오고 공실률도 고 안전하고 황금성 좋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장난하나 지금 이걸 내가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입지 좋은 아파트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죠? 일단 돈이 없어요. 그죠? 사고 싶은데 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아파트 구입할 돈도 없어. 근데 구입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소심하신 분들 야 부동산이 그럼 앞으로 안전해? 인구도 감소하고 뭐 도시도 소멸된다는데 나중에 집이 남아돈다는데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 잠깐 해보고 아파트 구입할 돈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통화량 증가. M1이죠. 협의의 통화량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70년대부터 통화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1999년에 평자산이 147.3조, 2020년에 평자산이 1059조, 약 7배가 증가했다. 자,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건 무슨 뜻이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물론 일시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볼 때. 자, 그러면 지금 2020년인데 앞으로 2040년이 되면 통화량이 몇 배가 증가할까요?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즉 자산 가치의 상승을 의미하는 거죠. 통화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 M1, M2 협의의 통화 역시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최근 10년 동안 통화량이 2배가 증가했습니다. 2040년, 50년, 60년 여러분들은 통화량이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통화량이 떨어질 거라고 말도 안 되죠. 통화량은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통화량 증가. 두 번째, 소득 수준. 최상위 소득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끌고 가니까 부동산을 이끌어가는 상위층의 소득 증가율 추이를 보면 자, 1분위 같은 경우는요. 2014년부터 소득이 0.5%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 소득 양극화가 엄청난 거죠. 1분위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이 0.5% 올랐다. 소득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 이분들은. 근데 중상위층 3, 4, 5분위를 보니까요. 소득 수준이 2014년에서 19년까지 13.4% 엄청나게 올랐죠. 4분위는 17%, 5분위는 무려 소득이 20% 이상씩 오르고 있더라.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끌어가는 상위층의 소득 증가율은 1분위, 2분위 비해서 압도적으로 0.5%와 20%는 몇 배 차이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죠? 이런 소득 양극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통화량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우리 최저임금도 2배 이상 올랐어요. 최저임금도 아시겠지만 최저임금도 2배 이상 올랐고 상위층의 소득 증가율도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이 소득의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질 좋은 곳에 질 좋은 주택
그리고 인프라가 잘 갖춘 곳에 편의시설이 많은 곳에 주거시설을 원하시겠죠. 그죠? 이런 지역들은 점점 더 인기가 많겠죠. 예를 들어서 한강변 같은 지역들, 뭐 강남 3구라든가 마용성, 동작구 뭐 이런 지역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다 좋아.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근데 나는 아파트 구입할 돈이 없어요. 안전성, 황금성 다 좋아요. 수익성. 입지 좋은 아파트 사면 이거 누가 몰라. 근데 난 돈이 없는데 어떡하라는 얘기냐고.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저는 좀 욕심을 내려놓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입지와 시간을 여러분들이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주식 사태가 이번에 왜 터졌어요? 단기간에 큰 돈 벌라고. 그냥 우량주 하나 사놔서 우량주를 조금씩 매집해서 10년, 20년 갖고 있으면 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런 것도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노후 재테크에 대한 방법. 매달 삼성전자 주식을 매달 한 주씩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 물건을 산다라는 게 아니라 입지와 시간을 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0년 전으로 되돌아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20년 전에 제가 30이었어. 30살. 30살에 제가 한남뉴타운을 하나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20년 전 1억도 컸겠지만 20년 전에 정말 작은 돈으로 지금보다 지금 투자금의 한 20분의 1 정도? 15분의 1 정도면 한남뉴타운을 샀을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흘렀어요. 한남뉴타운의 입지가 좋아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치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런 겁니다. 입지와 시간을 사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중요한 자리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서울에서 나고 자랐으니까 부가현동, 아현동, 옥수, 금호, 행당동, 우리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동작구 노량진이라든가 흑석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서울에서 대표적인 서민 밀집 지역이고 판자촌이 즐비했던 지역들이에요. 한남동도 마찬가지지만 다 최고의 부촌으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입지와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입지에 시간을 투자하시면 된다. 좀 장기적으로.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되냐? 초기 재개발 같은 거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제가 앞서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저희가 이제 영상 찍었잖아. 이렇게. 보세요. 5천만 원 투자해서 6개월에 2억 5천 올랐어요. 왜? 여기가 재개발이 확정이 됐거든. 기다리시면 되는 거야. 9천만 원 투자. 그죠? 이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많은 돈이 필요 없어요. 대신에 좀 인내가 필요해. 끈기랑. 이랬던 동네가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큰 돈을 버는 거야. 10년짜리 장기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작게는 5천에서부터. 그러니까 서울시에 좀 괜찮다 그러면 그래도 1억 5천 2억 투자는 돼요. 이 정도를 하셔야지 돼. 그러면 이제 젊으신 분 아까 김기성님 30대시 이런 거 사놓으시는 거예요. 은퇴 시점이 어떻게 돼요? 신축 아파트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은퇴 시점에 서울시의 입지가 좋은 마영성이라든가 아까 뭐 노량진 같은데 이런 지역이든 어디든 간에 왕십리든 마포든 앞으로 20년 후에 그 동네 아파트 시세는 얼마 갈까요? 저는 34평 기준으로 강남 아니라 중강남권들 그러니까 마포라든가 성동구나 동작이라든가 이런 지역들도 평당 1억은 찍지 않을까. 앞으로 20년 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1억 정도, 1억 5천 정도 지금 그냥 묻어놔. 그렇죠? 그런데 은퇴 시점에 그런 거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노후 준비 하나는 되지 않을까요? 30억짜리면 월세만 줘도 얼마야? 전세만 줘도 한 20억 받겠다. 그죠? 20억 받아서 한 5억짜리 아파트 전세 살아요, 나는. 나머지 15억 갖고 즐겨도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어쨌거나 다양한 플랜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는 초기 재개발 같은 거에 좀 관심을 갖자. 초기 재개발 같은 거에. 자, 두 번째는 아파트 갭 투자죠.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처럼 매매가가 전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고 그러면 전세 시세가 지금 좀 역시 많이 떨어졌지만 그러니까 지난달만 해도 전세가율이 50%에서 전세가율이 60%까지 이제 5월달 기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갭이 좀 더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세 시세가 강한 아파트라든가 장기 보이시 전세 시세가 강한 아파트는 장기 보이시 수익형으로 전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올리지 말고 이거를 뭘로 하면 돼요? 반전세로 계속 돌리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수익이 나면 이제 뭐 중과세도 없어졌으니까 뭐 아니면 갭 투자를 했다가 나중에 입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높은 곳부터 보지 말고 낮은 곳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라는 거죠. 아파트 갭 투자도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서울 안에서도 뭐 한 1억 5천 갖고 충분히 살 수 있는 아파트 갭 투자들도 있어요. 물론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만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초기 재개발이 두렵고 어렵다 그러면 이런 것부터 해도 되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면 되는 거고 요즘처럼 미분양이 판치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레프라든가 그죠? 잠실에 삼총사 있잖아요. 엘리트 왕십리 센트라스 왕십리 뉴타운 같은 거 흑석동 흑석 뉴타운 다 대표적인 대장주들이죠. 얘네들이 뭐해서 과거에 전체가 미분양 아파트였어. 아시죠? 미분양이
허덕허덕거렸던 아파트들이 지금 대장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이라 또 다 나쁜 것도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분양권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전한 투자죠. 소액으로도 할 수 있고. 물론 중도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너무 높은 거, 너무 내가 지금 범접할 수 없는 거, 뭐 너무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이런 식으로 초기 재개발이라든가 아파트 갭 투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분양권 같은 거. 요즘 미분양이 많으니까. 물론 서울은 미분양이 없습니다만 수도권 같은 데도 좋은 자리에 괜찮은 미분양 같은 것도 잘만 고르면 옥석을 가리면 충분한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제 우리 그 김기성 님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미분양이 많이 나와서 골라 살 수 있는 시기는 다시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예, 달타장님 말처럼. 왜냐면 앞으로 나올 미분양 물량이 없고, 지금 일단 서울은 청약시장에 나오는 족족 완판이죠. 고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완판이 되고 있고요. 미분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묶으면서 미분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세 개 중에서 당연히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거는 초기 재개발 투자일 거고요. 안전성이 가장 높은 것은 뭐 아파트라든가 분양권이겠죠. 그죠? 대신에 아파트 갭 투자는 바닥 시세 대비 많이 올라서 먹을 게 많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안전할 수는 있다.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지만 이 파이프라인 하나 정도는 반드시 구축해야지 된다. 이 파이프라인 하나가 월급 봉투 1000개와 여러분들 맞먹는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쭉 정리를 해보면 10명 중 4명이 올해 안에 부동산 투자를 결심하고 있고, 그중에 20, 30대 비율이 상당히 높고, 20, 30대 비율이 높은 이유는 학습 효과이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직면한 과제는 뭐예요? 나이를 먹고 가고 있고 조만간 은퇴를 준비를 해야지 되고, 은퇴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냐? 거의 대부분 준비를 못한다. 왜? 은퇴하는 시점이 가장 많이 지출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등학교, 중학교 학원비 500만 원. 근데 학원을 다 보내고 대학을 졸업시켰다고 하더라도 결혼을 또 보내야 되잖아요. 또 이제 출가를 시켜야지 되잖아. 그럼 또 엄청나게 목돈이 들어가죠. 어떻게 보면 참 부모라는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평생을.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에요. 내 밥그릇은 내가 챙기셔야지 됩니다. 꼭 파이프라인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모두가 부자 될 수 있는 길. 황현의 부동산 세미나.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 TV의 황현입니다.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매주 수요일에 하는 더 라이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